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5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60일선이 843.1인데 그 위로 일단 한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어디를 좀 보고 있다? 여기를 좀 또 파고 있네요. 근데 뭐 종목은 종목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위치를 좀 살펴보면 일단 나무기술부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좀 계좌가 많이 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가 지금 평가 손실 중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알려드릴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위치다. 그런 걸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 달은 수익이 한 87, 8만원 정도 되니까 빨리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 일단 나무기술부터 조금 빠르게 보면, 나무기술은 계속해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래 후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 오늘 TS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결국은 갔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종목 매매를 좀 했었어요. 일봉의 잠깐 위치를 보면 이걸 제가 매매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왜 안 나오지? 요때 매매했네. 1월 16일에. 요때 이렇게 매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매매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급락된 것보다 또 3배를 가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종목이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20-30%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대로 뭔가 매수를 했으면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는 것도, 무슨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거나 악재가 뜨지 않는 한 버텨보는 것도 그게 주식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매매이기 전에. 그래서 나무기술 다시 보면 요 최대 거래를 믿고, 요 최대 거래의 종가가 3,450원이에요. 그 위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아마 돈이 있으면 더 매수할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3월 달에 급락, 3월 달에 1830원까지 내려갔다가도 올라온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버텨보는 거죠. 요 투신도 들어오고 기타 법인도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옵틱스도 오늘 그 하락장 속에서도 14,15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수급은 수급이고 이 최대 거래의 종가 14,550원만 다시 돌파한다면, 또 얘는 제 생각은 이 필옵틱스는 그 시장이 언제 또 반등하고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상승함과 동시에 치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KM제약은 얘도 장중에 3,160원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월봉을 보면 지금 요때가 최대 거래고 지금 얘가 유상증자 가격이 3,080원인데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으니까 어디만 일단 회복을 하면 3,600원만 회복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고 이렇게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제 기준이에요. 다시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댓글에 뭐 동구바이오 제약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종목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을 잠깐 먼저 보면 저는 뭐 여기 지금 5개월 선이 24,070원이잖아요. 그 위에 있으니까 뭐 저는 버텨보는 겁니다. 저는 버텨보고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어떤 그 단기 돌발 악재 때문에 그 시장의 악재일 수도 있고 이 내부의 악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요 지금 월봉 기준선 26월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월봉 일목 기준선이 21,35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21,350원이 깨질 수도 있겠지만 21,350원 위에 있다라는 건 지금 거래량이 전혀 안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마이너스가 얼마 났다 해도 마이너스가 뭐 7, 8% 이렇게 났다 하더라도 그냥 매도를 그냥 저는 손절하면 그냥 손절해도 되는데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그죠? 원칙을 믿고 그러니까 저만의 원칙을 믿고 그 다음에 테이펙스도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얘는 이제 어둠의 구간에서 밝은 구간으로 나왔고 지금 지난달의 종가 32,150원만 다시 회복하면 전고점을 뚫고 43,300원을 뚫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막 치고 무슨 막 테마주처럼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 또 모르죠. 얘가 이러한 월봉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하고 있고 이때 최대 거래의 종가 33,000원 정도만 지금으로부터 10%예요. 그러니까 33,000원을 돌파할 때 그냥 버려버리지 말고 버려버리면 제가 DK라 이런 거 다 지금 놓친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텍솔도 마찬가지로 여기 최대 거래의 고가 4,600원 위에 있으며 지난달에 60개월선을 돌파하고 이제 120개월선을 처음 돌파했기 때문에 약간 여기 매물대가 있기는 있지만 안 돼도 한 9,000원은 넘고 죽을 때 죽더라도 8, 9,000원은 찍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제가 수익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크로 컨텍설 지금 한 8, 9% 마이너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국동이라는 종목도 좀 돈이 있으면 좀 더 매수를 해볼 텐데 국동이라는 것은 연기금도 들어오고 지금 요 9월 15일에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투신의 거래량도 거의 4,800~900원 그때 그 단가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 급락장 하락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급락송에서도 전혀 거래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때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캠프는 제가 이때 물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소프트캠프는 마이너스 20%인데 한 3, 4개월 분할 매수한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해 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 선이 2,470원 정도가 되는데 뭐 다음 달에 좀 월급 좀 받으면 조금 더 매수해서 또 반등을 노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수급은 뭐 눈에 띄는 건 뭐 없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도 뭐 2대 주주인가 하여튼 프로텍이 거의 6,000원 근방에서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선도 안 깨졌어요. 5,704원. 거의 지금 5개월 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언제고 시장이 돌아서면 아주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미 최대 거래의 종가 4,93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는 매물대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고, 좀 더 강력한 파동이 나오려면 6,670원이 넘어야 더 강력한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6월달에 최대 거래의 고가 27,500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이 마이너스냐 마이너스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 8% 마이너스 나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나라는 연봉을 보고 간다라고 했었어요. 연봉상 엄청난 거래를 실어줬고, 못해도 한 8,500원은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뭐 떨어질 테면 떨어져 봐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영화학은 이 급락장 속에서도 기관과 기타 법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번 달이 첫 120개월선 돌파예요. 그래서 가볍게 한 3,000원 근방까지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은 3개월이 올라온 후 지금 5개월선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거래가 막 크게 실려가지고 이때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전혀 좀 거래가 뭐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도 큰 그림을 보고 버티고 있다. 그 다음에 S넷도 마찬가지로 월봉상 이런 차트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뭐 시장이 급락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냥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FHIC도 지금 약간 급락의 신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신호는 남아있기에 지금 5개월 선이 38,000원 정도가 되는데, 38,000원이 회복될 때까지는 물 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버티려고 하고, 지금 연봉상 계속 올라오다가 한번 이렇게 눌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매수권은 원래 언제였던 거예요? 한 3만원 아래가 매수권이었는데 뭐 20% 좀 더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고 있고, 안국약품도 계속 뭐 급락을 하고 있지만 좀 실적이 좀 적자가 나긴 났지만, 그래도 이 엄청난 연봉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기에 저는 적어도 한 4, 5만원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시 그 질병이 다시 좀 창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뉴스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해가 최대 거래고, 월봉으로 보면 이 엄청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돈질을 해놨는데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특히나 일봉으로 보면 여기 기울기가 여기 0만 돌파하면 언제 어느 때고 이렇게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에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할 때 던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고, 젠백스링크는 좀 요 공시를 보면 주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이 한 1250-60원이 됐었어요. 그죠? 계산해 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건 그냥 바닥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30만원 손절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텍도 마찬가지죠. 오텍은 결국은 그 질병이 창궐을 다시 한다라는 저는 생각으로 그냥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브라질 같은 데서의 엄청난 그 질병의 창궐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걸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그 고가를 이제 다 이 밴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이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월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MG 제약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여기 60개월 선을 딱 밑에 깔아놓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고 뉴스가 나오면 위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고, 제가 좀 제일 기대하는 게 T-로보틱스인데 최대 거래 종가 13,800원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뭔가 뉴스를 기다리는 것 같고, 그 어디만 뚫으면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요 빨간 선이 얼마냐면 한 15,600원 정도 됩니다. 넉넉 잡아 16,000원이라고 보고 16,000 넘을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제가 이 TS나 여러 가지 것들 급등을 놓쳤던 것처럼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도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저는 적어도 한 4만 3, 4천원에 비중이 높진 않지만 70만원 정도지만 그래도 한 5%든 10%든 꼭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수급이 좋고 지난달 최대 거래 종가 32,0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얘도 언제 어느 때고 좀 뉴스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큐로도 오늘 같은 날에도 막 4%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기타 법인이 70만 주 이상을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고 톡 뭔가 뉴스 한번 크게 나오면 금방 지폐주로 등극할 수 있고, 이 까만 선과 요 상단의 중간 그 다음 1,200-1,300원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N케이터는 오늘 장중에 한 6, 7만원 수익이 났다가 다시 좀 고꾸라졌는데요. 지금 다시 17,000원 고꾸라졌는데, 지금 제가 3번의 기회를, 매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버텼습니다. 지금 최대 거래 고가가 9,080원인데 진짜 무슨 뭐 계획을 한 것처럼 딱 가장 중요 가격 9,080원에 딱 만들어 놨다라는 건 얘는 가겠다는 의지로 저는 판단을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2만원까지, 그죠? 간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면 손절을 하지 왜 갖고 있겠어요, 그죠? 그건 제 판단이고, 이렌텍도 매수를 한 후 급락을 좀 했지만 지금 제가 이렌텍이 마이너스 10%잖아요. 그래도 이 4개의 지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믿고 한 파동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PC 디렉트도 마찬가지로 이때 최대 거래의 종가 7,500원 위에 있고, 여기 장기 매수 신호가 떴고 단기 쌍바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급락장 속에서도 전혀 거래가 터지지 않고 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올라서면 갑자기 툭 한 12,000-13,000원까지도 한 4,000-5,000원까지도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24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의 월봉의 최대 거래를 저는 결국은 5개월선 한 6만원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2,000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만원 돌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장기 MACD가 뜨고 난 후 급락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반락은
좀 버티려고 합니다. 요렇게 좀 숨가쁘게 좀 제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 뭐 제가 뭐 돈이 필요해서 매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좀 나빠가지고 좀 매도하는 그런 일은 일단은 안 하려고 합니다. 뭐에 상관없이, 지금의 평가 손실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뭐 돈이 제가 급하게 필요하면 또 손절하고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지 않고서는 잘 한번 이렇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좀 급하게 좀 말도 좀 나름대로 좀 빠르게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종목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일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그 안에서 막 매동매매 하지 마시고, 잘 자기만의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